실제로 뭐 우버나 아까 말씀드린 페이스북 같은 실리콘밸리 유명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온 친구들도 많았고요. 정말 유학파도 많았고 글로벌 감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한국의 스타트업 환경에 뒤처지지 않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심지어 젊었어요. 왜냐하면 뭐 사실 군대도 안 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 때문에 사회에 진출하는 시점이 한국보다 중국이 훨씬 빠르더라고요. 그렇겠다 아무래도. 그리고 한국은 최근에 뭐 주위를 보면은 조금 더 안정적인 직장이나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많은 이제 취준생, 대학생분들이 고민하실 텐데 중국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동성이나 도전하고자 하는 문화가 많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직도 되게 잦았고요. 뭐 한국으로 치면 뭐 3년에서 5년 정도 다니다가 보통 이직을 해야 된다라는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중국에 있던 제 동료들 보면은 진짜 짧으면 막 6개월, 뭐 한 1년 뭐 이렇게 다 이직을 하고 승진도 그런 주기로 하더라고요. 진짜 빠르다. 근데 좀 씁쓸하기도 하네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젊은 청년들이 주로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데 중국은 아직 좀 기회가 열려 있는 땅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한국도 뭐 물론 스타트업 업계가 되게 계속 발전되고 있고 저도 거기서 흥미로운 성장을 경험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일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더 젊고 역동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빠른 성장들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이 계속 갖추어지고요.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제가 이전에 알고 있던 세계의 중심, 뭐 약간 서구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점점 중국으로 이러한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체감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유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그 김태진 씨가 그 중공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제가 중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기교수를 할게요. 아까 주식 같은 것도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아까 맞아요. 아까 그 회사 다음으로 어떤 회사 갈 것인가 이런 거 알려면 지금 스토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진짜 경쟁력이 무엇인지를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중국이라 그러면 땅덩어리가 많고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가 자원이고 인구가 경쟁력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근데 중국은 14억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내가 스타트업을 시작하자. 우리 찬 팀장님 한국이 아니라 만약에 중국에서 시작했으면 아마 오늘은 알리바바 마윈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샤오미 레이쥔 있잖아요. 네. IP가 없었습니다. 자기 게 없어요. 그 사람이 한 거는 인터넷에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조립해서 판 거 외에 한 게 없어요. 근데 그게 14억이잖아요. 또 시작이 있다 보니까 순식간에 그냥 우리가 이익 균형점, BP를 맞출 수 있었으면 그러니까 확 성장하게 된 스토리가 중국의 모든 성공 스토리가 다 여기에서 옵니다. 과거에는 어떤 스토리냐면 우리가 이 티셔츠를 1억 장 만들어서 전 세계에다 많이 팔수록 내가 많이 남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미래는 시장이 이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미래는 우리 김지민 씨 이 티셔츠를 하나, 김지민 씨만이 티셔츠를 하나 팔았는데도 내가 이익을 남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김지민 씨만이 티셔츠를 만드는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말은 고객 관계를 갖고 있어야 치수가 얼마고 무엇을 좋아하고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지민 씨 티셔츠를 주고 김태식 거 주고 우리 조선 이렇게 주면서 이익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시장이라고 표현 안 하는 거예요. 이젠 1억장 만들어서 창고에 쌓아뒀다가 팔고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 고객과의 데이터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예, 고객 맞춤형 제품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통 그것을 CR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Customer Relation, 예, 고객 관계. 이제는 그 인구가 그냥 사람의 숫자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사용하는 데이터화가 그렇죠. 돼서 그게 핵심이죠. 그게 다 빅데이터가 돼서 예.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가장 큰 경쟁력이 뭐야 하면은 데이터. 사람의 머리 숫자가 아니라 그들이 남기는 빅데이터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알리바바 마윈이 말한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몇십 년 경영했는데 남은 건 하나밖에 없다. 데이터. 이렇게. The world is shifting from IT to DT. DT is not the digital time, it's data time. Digital time is the upgraded version of IT. DT is totally different from IT. 그래서 중국의 지금 생산 요소는 우리가 보통 아까 자본, 노동, 토지를 말하잖아요. 중국은 국가에서 이미 다시 규정을 했어요. 생산 요소는 자본, 노동, 토지, 데이터라고요. 오, 추가되네. 그래서 중국의 교과서 바꿔야겠다. 예, 예. 이제 데이터로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BATJ라고 들어보셨어요? BATJ. BATJ? 팽은 들어보셨어요? 빵 들어보셨죠? 네, 페이스북, 아마존. 맞아요. 페이스북, 뭐 아마존, 애플, 애플, 넷플릭스. 말하잖아요. 중국도 중국 버전의 팽 같은 단어가 있는데 그게 BATJ예요. 무슨 MBTI 검사인 줄 알았네. BATJ. 여기 있죠. 저 약간 뭐 B가 MBTI 뭐 이런 거. 예, B가 바이두. 나는 BATJ야. 저 위에 알리바바. 예. 그다음에 T는 텐센트. J는 징동. 전자상거래 업체. 전자상거래 업체. 제2의 알리바바라고. 예, 한국도 지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BATJ라고 표현. 이게 미국의 빵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제일 큰 플랫폼 기업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중국의 미래, 현재와 미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애들이에요. 원래 내가 스타트 기업이었잖아요. 고객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텐센트가 딱 나한테 투자하는 즉시 10억이 내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성공 스토리가 디디 출신이에요. 우리말은 카카오 택시 있죠. 중국은 디디잖아요. 아, 디디. 중국은 그래서 디디가 텐센트 투자를 받은 거예요. 텐센트 투자 받기 전에 아무도 디디를 몰랐어요. 그런데 텐센트가 딱 투자를 하면서 10억 명이 바로 디디의 고객이 되면서 바로 유니콘 기업이 됩니다. 와. 나도 하나 뭐 갖고 싶다. 네. 그래서 아까 잘생긴 지민이었으면 좋겠다. 좋은 말씀, 날씨 앱 만들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만약에 제가 그 중에 한 곳이라도 투자했다 그러면 바로 유니콘 게임이 되는 거잖아요. 끝나는 거죠. 게임 끝. 네. 진짜 유니콘 타는 거예요. 뿔 그때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은 유니콘 뿔. 교수님, 이게 중국도 그러면은 이제 뭐 선택과 집중이란 걸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중국이 지금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네.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그렇죠. 있어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미래 산업이 있어요. 아까 질문했잖아요. 넥스트 바이트 댄스가 뭐냐? 아래 세 가지 분야입니다. 하나는 전기차. 적어야 돼. 전기차. 네, 전기차라기 표현보다도 오히려 스마트카라는 표현이 더 네. 정확할 거예요. 왜냐면 나왔어요. 이제 뭐 스마트카 안면 인식으로 다 되지 않을까요? 중국 정도면 맞아요. 그렇게 할 것 예, 같은데. 예. 안면 인식도 다 가능해요. 이거 그게 저 자리가 다 알아서 나에 맞게 설정이 돼요. 그래서 저게 가능한 게 아까 역시 BATJ처럼 방대한 CR 때문이에요. 왜냐면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면 과거의 석유 자동차 시대에는 자동차의 강자들은 독일이라든가 미국이잖아요. 네, 엔진을 이유가 잘 뭐냐면 만드니까. 엔진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전기로 바뀌게 되면 엔진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제는 엔진이 그러니까 전통 자동차 강자들이 강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강자가 되려면 콘텐츠, 소프트웨어인 거예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강자 되려면 뭐죠? 이 빅데이터를 장악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프트웨어가 되려면, 왜냐면 이게 자율주행차가 가려면 여기 거리 인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앞에 사람인지 동물인지
이 사물관에 우리가 사물 인터넷을 해요. 이 사물 인터넷 기술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거리 측정이나 지도 기술, 뭐 인공위성 이게 다 복합적인 기술이 다 소프트웨어구나.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소프트웨어 강해야 되는데 아까 BATJ 갖고 있는 방대한 이런 데이터와 그런 게 있어요. 고객 데이터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이제는 ICT 업체들이 자동차를 만드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도 자동차 계속 부정하지만 이미 자동차 팀이 만들어졌고요. 뭐 한국도 이제 곧 시작될 거예요. 아까 그리고 기사 났던데. 네, 애플 중국은 쪽이랑. BATJ가 다 자동차를 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이두가 투자한 업체가 N자로 시작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미국에 상장했어요. 근데 기업 가치가 GM을 초과했습니다. 벌써요. 네. 그래서 GM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전통 엄청 전통 세계 있는 전통 자동차 강자가 네가 나를 초월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봤더니 이게 시대의 흐름이구나. 그래서 이제 GM도 이제는 자율주행차에 목숨을 걸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은 최근 코로나와 관련돼 있어요. 데이터가 많아서 좀 도움이 되는. 바이오인가요? 예, 바이오 쪽에서 요즘에 한국이 백신이 나왔나요? 한국 아직 거. 아니요. 안 나왔죠. 안 나온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그 테스트할 만한 인구가 부족해서. 그렇죠. 임상 실험 하려면 그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만한 인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속상하죠. 중국은 가장 빨리 만들었잖아요. 중국 백신 들어봐요. 많은 분들이 좀 신뢰를 안 하지만 어쨌든 지금 중동에 많이 사가고 있어요. 그래서 백신이 제일 중요한 게 이 우리가 유전자 정보 있잖아요. 이게 우리 개개인의 이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중국 의학이 그래서 발전했습니다. 자료가 많으니까. 예, 의학이 엄청 사례가 많고 데이터가 많으니까 의학이 굉장히 발전해서. 바이오 영역이 앞으로 중국이 그러니까 그 14억 인구를 얼마나 건강하게 정신적으로나 몸적으로나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윈도 넥스트 마윈은 바이오에서 나올 거다. 우리가 중국에서는 따健康이라고 말합니다. 따라는 게 대건강, 우리가 헬스케어라고 표현하는데요. 건강의료 바이오에서 넥스트 마윈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게 우세 지역이 중국이 이 바이오 쪽입니다. 그리고 하나 영역이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김지민 씨 DS랑 김지민 데이터를 알아야 되잖아. 네. 근데 어떻게 알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데이터를 밟을 수 제 있어요? 인터넷에서 많이 뭐 검색하고 뭐 그런 걸 많이 그걸 가능하죠. 검색. 김지민 씨 그 데이터가 나오니까. 예. 네. 근데 그런 걸 쓰는 건 불법이죠. 예. 아, 그런가? 그렇죠. 지금까지의 구매 이력. 그렇죠. 좀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고객이 데이터를 알려면 제일 중요한 영역이 그게 핀테크입니다. 핀테크라고 들어보셨어요? 결제 핀테크. 이력. 예. 알리페이 들어봤죠? 웨이체페이 들어봤죠? 네네. 우리 카페이 같은 거. 예. 그래서 중국의 BATJ는 다 자기 페이먼트 회사를 갖고 있어요. 결제 회사를. 그럼 결제하면 어떻죠? 결제 데이터가 나한테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불법 아니에요? 중국은 이게 회색지대였어요. 이 뭐 회색지대라는 건 뭐냐면 네. 법에 아직 규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중국의 법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에 규정이 안 돼 있으면 해도 돼요.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네거티브 네. 관리 제도를 해요. 근데 한국은 법에 규정된 것만 하게 해요. 우리나라에서 왠지 안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산 거 1억을 안 돼요. 한국은 그쵸. 그걸 포지티브 관리 방식이라고 해요. 오. 그러니까 중국은 네거티브 관리제를 하다 보니까 혁신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색은 그래서 지금까지 BATJ가 다 회색지대에서 큰 거예요. 아. 더 쉽게 말하면 금융업으로 큰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는 알리바바가 IT 회사로 알았지 누가 금융지주 회사인지 누가 알았어요. 실제는 알리바바는 금융지주 회사예요. 그 중에 하나가
NT 파이낸셜 이번에 상장 잠정 연기 뉴스 나왔죠. 네네네. 예, 원래 근데 아까 뭐 마이윈이 잡혀갔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마윈이 어디가 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아실 줄 알았는데 모르세요? 제가 이제 시진핑 전화해가지고 물어볼게요. 교수님도 잡혀갈 것 같아요. 공개석상에서 좀 다소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거는 이 정도 말하는 거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발전해? 아, 네. 예, 금융업이 뭐 있죠? 혹시 알아요? 금융업이랑 뭐 말해요? 금융업? 금융업이요? 예. 금융업? 세 개 분야입니다. 증권, 여신. 증권. 네. 주식 투자하면 증권사가 네네. 있고, 증권, 아, 보험. 보험, 그다음에 은행. 은행. NT 파이낸스 이 세 개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다 하다 보니까 안유화 이러면 안유화 보험 데이터도 있고 증권 거래 데이터도 있고 은행 데이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한 자산 관리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잠정 연기 중단 이유가 이거하고 관계. 얘네들이 그 소액 대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개인. 네. 그거 우리가 중국어로 째베. 째베는 신용카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처럼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결제 데이터가 얘네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나의 신용 점수를 만들어요. 그걸 제 한국어로 번역하면 참깨 신용이라고 해요. 참깨? 네, 우리 참깨야 열려라 이런 게 있죠. 열려라 네. 참깨. 열려라 참깨. 그러니까 중국어로 즈마 신용이라고 하는데요. NT 파이낸셜이 잠정 연기 중단된 이유가 뭐냐면 소액 대출을 해주려면 내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 저축은행도 아니고 돈이 어디서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증권 상품을 만들어 파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돈으로 또 대출해주고 해서 돌려받기 같이. 레베리지가 100배 넘게 일으킨 거예요. 레베리지를.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불안 요소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발 금융위기가 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우려였고요. 선생님 네. 감미롭게. 아니 개인 데이터를 네. 기업이 가진다는 게 사실 뭐 제 입장에서는 네. 뭐 한국 사람들이 보기엔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쉽게 제가 예를 들면 내가 중국의 어느 병원 가서 CT를 했어요. 그럼 내 CT 데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1년 후에 다른 병원에 가서 내 저 병 CT 찍었는데 그냥 그 병원에다가 안유화 CT 보내라면 그 병원이 그건 나의 데이터야 안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알리바바에 있는 나의 신용 점수를 어느 은행이 내가 동의하면 알리바바가 그 은행한테 나의 신용 점수를 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안 주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남은 게 데이터밖에 없으니까. 내 거니까. 내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정보가 누구한테 속하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중국 국민의 데이터를 한 개 민영회사가 갖고 있냐.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다 해서 데이터의 이제 반독점 규제. 그래서 이거는 중국만이 이슈가 아니고요. 전 세계 이슈입니다. 미국 이미 시작을 했고요. 유럽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까 팬 같은 기업들이 독점 규제를 손댔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이슈가 굉장히 커질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알리바바든 국가가 이렇게 갖고 있게 되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다 알게 되고 정부가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까는 아직 걸어보지 못한 길이 돼서 우리가 확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부정적인 면이 굉장히 큽니다. Mr. McWilliams, it's an important trade partner for both U.S. and China. So what might be the implications for the South Korean economy? If you believe the theory that the balance of power is partly driven by economics, then I think the picture that we're painting is a balance of power drifting from the West to the East. And Korea, of course, is strategically positioned and is therefore in a position to be affected by this. Korea will trade more with China. Korea will trade more with other countries in the East that will also be carried forward.
by the growth in China. A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two countries,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n Korea's trade and in influencing what happens will change.